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간밤에 FMC에서 회의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25bp 노멀 스텝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와 관련된 이제 기자와 이제 컨퍼런스에서 Q&A 내용을 좀 새벽에 좀 찾아봤습니다. 그 내용을 좀 토대로 보자면 현재 지금 이제 FMC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는 거 앞으로 더 할 건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의장은 계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확인되는 시점부터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뜻은 다시 얘기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고용 지표 계속적으로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좀 인상적이었던 멘트 중에 하나는 특히나 실업률이 높게 나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실업률이 높게 나온다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증시 환경에선 그렇게 우호적인 환경은 아닌 거죠. 결국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종목 장세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도 결국에는 사실 고금리 기조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의 포커스는 경기 침체의 깊이와 강도가 얼만큼 강하게 진행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지표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결국 소학주 시즌2 1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부분은 실적이 탄탄한 기업이어야 한다는 부분들 제 스스로도 오늘 좀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면은 중소형주 할 수 있는 이제 미드스몰캡들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대부분 뭐 잠정 실적 발표를 하기보다는 기업 자체가 좀 영세하다 보니까 영세하다고 나쁜 건 아니고요. 실적이 튼튼하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한해서라는 중소형주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 그런 기업들은 이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 대부분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으니까 꼭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좀 강의하기에 앞서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첫 번째로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이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파란색 링크가 있고 클릭하셔서 똑같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 톡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시는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채널에는 제가 장전에 좀 브리핑 자료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요한 이벤트들 있잖아요. 뭐 지금 꼭 챙겨봐야 될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들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제가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얘기들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환율 동향들도 체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시장 대응하기에 앞서서 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번 체크 포인트들 짚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더 핵심적이라고 했을 때는 종목 장세인 만큼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도 위치가 뛰어난 기업들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의 37번째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즌2 때 초창기 때 드렸던 매우 기초적인 강의였죠. 캔들, 그렇죠? 그리고 캔들로 통해서 만들어지는 패턴들 요 두 개에 대해서 오늘 좀 총 리뷰를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캔들은 딱 5가지 챙겨보시면 되고요. 패턴 같은 경우는 4가지 패턴 챙겨보시는데 플러스 알파로 피해야 되는 패턴까지 오늘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고점을 찍고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백투더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초에 충실해야 되는 강의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흩어져 있던 강의를 오늘 총체적으로 집합시켜서 설명드릴 테니까 꼭 오늘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드리기 앞서서 뭐 항상 얘기 드립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은 전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이 회사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기본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PER 밴드가 이렇게 흩어진다고 했을 때, 그렇죠? 지금 현재 PER을 계산을 해서 이 회사의 평균적인 퍼보다 멀티플보다 밑에 있다고 한다면 저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건 시즌 1 때 강의를 드렸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요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을 순차적으로 모아놓고 올려놨으니까요. 꼭 오셔서 기초부터 다시 한번 배우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재무 안정성 지표도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유동 비율, 유보율, 그리고 부채 비율 이런 거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수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테크니컬한 분석입니다. 그렇죠?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적 좋은 기업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플한 게 저는 가장 좋은 거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의 적정 주가라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적 달아서 적정 주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비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주가보다 밑에 있을 때 저평가라는 분석을 통해서 싸게 사야만이 오버슈팅, 그쵸? 그 위에 고평가 구간까지 챙겨갈 수 있는 기대 수익률과 목표 수익률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는 꼭 기초적이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은 알고 주식에 임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는 걸 오늘 또 강의 서두에 설명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봉 캔들이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전문가분들도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시가보다 종가가 위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리가 시가고 이 자리가 종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파란색 캔들이 나오는 음봉 캔들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게 볼 가격대가 고가, 종가, 시가, 저가, 저는 다 중요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통해서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주문이 체결이 되고요. 그 주문 체결되는 강도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죠? 시가와 종가와 고가, 저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가라는 건 9시에 장이 딱 시작하면 바로 찍히는 가격, 그 가격을 시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거 보시면 매집봉과 시가, 그렇죠? 매집봉, 뭐 영망치형 캔들이라든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요. 그리고 거래량이 실린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십자형 캔들, 그렇죠? 이따도 설명드릴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는다고 했을 때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이 시가를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시가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연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시가와 종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날 있었던 주가 흐름 중에서 가장 낮았던 가격을 저가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날 있었던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 캔들의 핵심은 종가가 시가보다 위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3시 반, 오후 3시 반 장 마감이 됐을 때 가격이 시가보다 위에 있어야만이 빨간색 캔들인 양봉 캔들이 나오고요. 윗꼬리가 만들어지려고 했을 때는 고가와 종가의 차이, 양봉 캔들에서는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윗꼬리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와 종가가 똑같이 마무리된다고 했을 때는 윗꼬리가 없는 캔들이 만들어질 거고요. 반대로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밑꼬리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시가와 저가가 똑같다고 했을 때는 여기 밑꼬리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시가와 종가의 차이 크기는 몸통의 크기, 그렇죠? 양봉 캔들에서는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윗꼬리의 길이를 만들 거고요. 반대로 밑꼬리는 시가와 저가의 차이가 길면 길수록 밑꼬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따 제가 뭐 캔들을 단순히 하나, 일본 캔들만으로 주가를 판단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제약적인 상황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뭐 영망치형 캔들이라든지 망치형 캔들, 십자형 캔들이 어느 위치에서 나올 때 확률적으로 높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캔들 5가지 오늘 꼭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캔들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파란색 캔들인 음봉 캔들입니다. 종가가 시가보다 밑에 있습니다. 반대죠. 그렇죠? 양봉 캔들과 반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와 종가의 차이가 몸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을 빼고는 양봉 캔들과 만들어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가격도 좀 바뀌겠죠. 그래서 고가와 종가의 차이가 윗골이었는데 양봉에서는요. 음봉에서는 고가와 시가의 차이가 윗골이가 된다라는 거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밑골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양봉 캔들에서는 시초가와 저가와의 차이였는데요. 음봉 캔들에서는 종가와 저가의 차이가 밑꼬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있었던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바로 처음 찍혔던 가격, 그렇죠? 이 자리가 시가가 될 겁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더 그날의 저가를 찍히고요. 그리고 조금 올라와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 시가, 저가, 그리고 고가, 시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캔들의 몸통의 크기 그리고 윗꼬리와 밑꼬리의 길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양봉과 캔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양봉 캔들이 자주 연출된다는 건 뭐 이동평균선도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과정에서 추세를 위로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양봉 캔들, 하나의 음봉 캔들만으로 해당 회사의 주가를 판단하기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만 명확히 오늘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캔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 조금 전에 보셨던 양봉 캔들과 음봉 캔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몸통의 크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와 종가의 차이, 이 크기의 차이만큼이 몸통의 크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양봉과 음봉 캔들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십자형 캔들에서는 시가와 종가가 비슷하거나 똑같이 끝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캔들의 모양 자체를 보시면 뭐 윗꼬리가 길 수도 있고요. 밑꼬리가 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십자형 캔들 생각을 하고요. 이런 캔들도 십자형 캔들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십자형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똑같이 끝날 때 뭐 윗꼬리 밑꼬리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다. 대신 시가와 종가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한다면 십자형 캔들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9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시가가 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고요. 그날 있었던 가장 낮은 가격, 저가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날 있었던 주가가 가장 높았던 가격, 고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종가가 시가와 비슷한 자리에서 끝난다? 그러면 시가와 종가 비슷하게 몸통 캔들이 없으면서 십자형이 나온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세와 매도세가 경합이 매우 치열했다라는 캔들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십자형 캔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 부근에서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한다면 방향 전환을 의미할 수 있는 캔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추세를 계속 만들어지 못하고 횡보하면서 십자형 캔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 형태도 나오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도 나오고 이런 형태로 나온다고 했을 때는 요 세 개에 뭉쳐졌다고 했을 때는 십자형 캔들로서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캔들이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한 십자형 캔들의 핵심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한없이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가다가 조정이라는 걸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가운데서 지지를 받았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십자형 캔들이 나온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날 양봉 캔들이 나온다?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일전에 제가 기존에 했던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1+1 급등 패턴이라고 있습니다. 강의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겠다고 싶으시면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그 강의를 찾아보실 수 있게 링크 드릴 테니까요. 채널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1+1 급등 패턴이었던 건 이런 거였죠. 그렇죠? 양봉 캔들이 뭐 음봉 캔들 나오고요. 갭상승으로 십자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로 캔들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시세가 나온다든지 또는 1+1 급등 패턴을 완성시키고 시세가 계속 우상향하는 부분도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형 캔들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매수세도 치열하게 경합을 했던 결을 보여주는 캔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형 캔들은 바닥권에서 나오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캔들이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점 부분에서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또는 수익 실현한다면 차익 실현한다거나 라는 전략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형 캔들은 방향을 전환을 의미한다. 저점 부근에서 나오면 상승으로 추세 전환, 고점 부근에서 나오면은 하락으로 추세 전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주는 키포인트가 되는 캔들인다라는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형 캔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망치형 캔들입니다. 망치형 캔들. 망치형 캔들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망치형 모양이죠. 딱 망치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망치형 캔들의 핵심은 밑꼬리가 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위에 캔들의 색깔이 양봉이든 음봉이든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망치형 캔들을 제 개인적으로는 추세를 만들어가는 캔들에 힌트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거, 십자형 캔들은 방향을 전환한다고 의미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망치형 캔들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도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요. 밑골이 달리는 망치형 캔들과 단기 이평선을 같이 결합시켜서 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강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도 채널 추가하시면 알려드릴 텐데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게 이제 10일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20일 이평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 이렇게 눌림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캔들이 10일 이평선의 종가를 지키면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릴 때가 많아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들한테는 망치형 캔들이 자주 연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캔들 안에서 망치형 캔들이 이런 과정에서 나온다? 이 기업은 실적이 좋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힌트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주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빨간색 양봉형 망치형 캔들이고요. 시초가 그렇죠? 올라갔다가 쭉 밀렸습니다. 근데 장 후반부로 갈수록 주가를 올리면서 밑꼬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가를 돌파해서 이 위에서 마감했기 때문에 망치형, 빨간색 음봉 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시가였고 여기가 종가였다고 한다면 여기가 파란색이겠죠. 그렇죠? 파란색으로 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텐데 망치형 캔들은 단기 이평선을 보셔야 되고요. 제가 보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장 막판에 밑꼬리가 달리면서 나 계속 올라갈 거예요 라고 힌트를 주는 캔들이 바로 망치형 캔들이라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11이평선, 21이평선을 같이 보셔야만이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캔들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캔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망치형 캔들이죠. 예. 어떻게 보면은 주가 흐름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이게 만약에 이제 9시 시가였습니다. 근데 주가가 쭉 시세가 났다가 그대로 주가가 버티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이 위에 시가 밑에서 마감됐으니까 음봉형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이날 장 초반에 출발은 좋았지만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강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갔으니까 매도 신호 아닌가요?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또 강의도 드렸고요. 이 강의는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제로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제가 같이 설명드리지만 매집봉이 되는 겁니다. 매집봉이라는 건 단단한 어떤 수급의 흔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매집봉 시가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어떤 거였냐면 바로 이 자리들입니다. 뭐 종가가 됐든 시가가 됐든 이 자리를 지키면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힌트를 주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제가 가장 선호하는 캔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다만 십자형 캔들과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이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는 건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윗꼬리가 달리고 피레침이 달린다고 했을 때는 고점 부근보다는 밑에서 바닥 부근에서 이런 크게 한번 시세를 냈다가 영망치형 캔들을 만들고요.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은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수급의 흔적을 통해서 바로 이런 자리부터 공략을 하는 거죠. 매수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시세 날 수가 있는 힌트를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캔들입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요. 십자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부근에서 나오면 방향의 전환을 의미한다 얘기 드렸습니다. 상승으로요. 반대로 고점 부근에서 십자형 캔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경계감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과 비교해 보셔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쭉 밀렸다가 장 막판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단기 이평선,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자주 연출된다고 한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영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매집봉의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매집봉의 개념은 전일 대비해서 일본 기준으로 최소 300% 이상 거래량이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밑에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영망치형 캔들을 매집봉으로 보셔서 거기 종가나 시가를 공략할 수 있는 자리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얘기 드리는 이 기술적 분석 캔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실적이랑 결합시켜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적이라는 건 얼만큼 실적이 성장하느냐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일례로 이번에 제 눈에 가장 눈에 띄었던 기업 중에 하나가 경동나비엔이라는 기업입니다. 그 회사 최근 3, 4일 거래일 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1분기 실적이 올해 2023년 1분기 실적이 작년 한 해 벌었던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주가가 들어 올려줬고요. 지금 장기평선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장기평선 뚫었고요. 앞으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1분기,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좋은 실적이 나오는지 전년 동기 대비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실적이라는 건 계절적인 특수성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많이 밀렸네 이게 아니고요. 4분기,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 사업부는 대부분 3, 4분기에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3, 4분기에 특수성을 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름에 빙과류,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당연히 2분기 실적이 잘 나오겠죠. 그렇죠? 교육회사들 수능 전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논술이라든지 마지막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3분기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실적이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시즌2에서 기술적 분석이랑 같이 결합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셔야만이 효과도 훨씬 더 크게 이뤄낼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저는 사놓고 기다릴래요 하셔도 됩니다. 그건 어차피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을 각자가 하는 거니까요. 그죠? 대신 대전제 조건은 꼭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적자 기업 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계속적으로 역성장하는 기업들은 지양하셔라는 것까지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매집봉 얘기 들었을 때 전일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를 한 기업이어야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고점 부근이 아니고요. 지지선 부근, 그렇죠? 시대가 났다가 이런 지지받는 자리들, 그렇죠? 그 자리들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올 땐 신뢰도가 좀 높다라는 거 얘기 드리겠고, 가급적이면 사실 캔들이 작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캔들의 몸통의 크기가 윗꼬리보다는 작은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 이렇게 윗꼬리가 몸통보다 긴 영망치형 캔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사례도 이따 좀 덧붙여 설명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캔들이 나올 때 어느 시점에서 공략하고 타이밍을 잡아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강의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단순하게 날봉, 그 일본 캔들을 하나로 판단하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캔들, 패턴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장중에 저랑 좀 다이나믹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했을 때는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부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 문자가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채널 추가하시면 한 가지 더 좋은 게 장중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캔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양봉, 음봉 캔들을 이제 하나로 좀 보시고요. 이 사례를 보고 나서는 이제 장대 캔들, 장대봉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선호하는 캔들이 바로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사실 이 자료 화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영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그동안에 없었던 폭발적인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시가 부근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시간은 조금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한 영업일 기준으로, 거래일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한 달 정도에 대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서부터는 4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부터는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매집봉을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9,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장기평선 자리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저항의 자리였고 내려왔다가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 월요일까지 발표될 회사의 분기 실적이 단기적으로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그 실적이 뭐 무난하게 나온다고 했을 때는 주가의 움직임은 크지 않겠지만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실적 성장의 폭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올해 2월 정도에 시세를 분출했고 거래량을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재차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과 모멘텀 또한 결국 올해 상반기 실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적 좀 간단하게 보면요. 2019년 적자였고요. 20년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가 이제 흑자 전환된 기조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어야 되는데 또다시 역성장을 하면서 적자를 기록했죠.
105억 원이라는 적자를 21년에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주가 흐름을 보면 아마 제로테마의 주가가 좀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바닥권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22년 연간 실적이 매출액도 그렇죠? 2019년부터 그 뒤로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디스플레이 쪽 커팅 장비도 있기는 하지만 2차 전지 쪽에서도 그렇죠? 필에너지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핵심은 이런 자리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꽤나 많이 십자형 캔들 모습을 보였던 캔들이 꽤나 많이 몇 개월 동안 연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바닥을 탄탄하게 다졌고요. 아마 주가 자체가 올해 뭐 역성장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밀리지 않고 이따서 설명드릴 뭐 N자 패턴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이중바닥 패턴인지 그쵸? 아니면 이렇게 된 숄더 패턴을 만들든지 상승 패턴을 만들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올해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결국에는 22년 영업이익 177억 원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이것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올해 첫 분기 실적을 잘 꿰매야겠죠. 그래서 이 기업의 실적 같이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망체험 캔들 좀 얘기를 좀 드렸고 매집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캔들. 몸통은 작지만 위아래로 피레침이 많이 윗꼬리와 밑꼬리가 달리는 캔들의 모습이 자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가 지난번 강의 드렸던 파라볼릭, 그렇죠? 파라볼릭 강세 국면에 전환되면서 2거래일 동안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장대 캔들이기는 하지만요. 여기 옆에 보시면 십자형 캔들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을 의미하면서 그 다음날 강한 빨간 양봉 캔들이 계속 나왔고요.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두 개의 양봉 캔들에 음봉 캔들이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캔들이거든요. 이게 양봉이고 가운데가 음봉이었습니다. 사이드는 다시 양봉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갔고 아무래도 이제 작년 연말과 1월 초에는 리오프닝 섹터가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도 같이 살아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를 분출했다가 가격 조정도 받고 기간 조정을 받을 때 십자형 캔들 자주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는 사실 그동안 다른 섹터들 쉬었을 때 잘 갔기 때문에 조정도 많이 받았고요. 지금부터는 실적이 좀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들. 근데 대부분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섹터가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굉장히 탄탄한 지지 라인이 된다는 것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지 라인 부근에 오니까 십자형 캔들이 여러 번 연출이 되면서 주가는 단기간에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0년, 21년 적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적자가 더 확대됐어요. 근데 22년에 흑자 전환을 했죠. 그래서 코텍이라는 기업에 대한 작년 22년 좀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요. 상반기 때는 안 좋았습니다. 근데 하반기 때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1년치에 대한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린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비스, 코텍, 카지노와 관련된 기업들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토비스는 지난번에 또 한번 장대 한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매집봉을 만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실 만한 값어치가 있는 훌륭한 기업이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캔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패턴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패턴은 딱 5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N자 패턴, 그렇죠? 그리고 이중바닥 패턴, 그리고 역회된 숄더, 그리고 피해야 되는 패턴. 이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총 리뷰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패턴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자 패턴은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빠르게 시세가 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제 횡보 구간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전 이제 저점보다는 똑같이 구간에서 지지받아서 나오는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신뢰도라는 표현들을 많이 쓸 겁니다. 패턴에서는. 그래서 신뢰도가 좀 더 높은 패턴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다음 장에 나오는 저점을 높이는, 그렇죠? 저점을 높이는 형태가 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건 반대로 다시 얘기해서 상승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저점보다 높게 바닥을 만드는 이 눌림목 자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과감하게 공략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N자형 패턴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패턴을 만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시세, 1차 시세가 분출이 되고요. 주가는 그냥 원웨이로 계속 못 갑니다.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를 당연히 수능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게 전 주식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고점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내려오는 추세를 전환했을 때 뭐 쉽지 않은 캔들이 나온다든지 영망치형 캔들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윗꼬리가 달린다든지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핵심은 바닥을 잡을 때입니다. 바닥을 잡고 양봉 캔들이 나올 때 그럴 때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바닥,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지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N자형 패턴은 1차 파동을 놓쳤다고 했을 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는 계속적으로 추세를 우상향에 만들어 갈 겁니다. 물론 지수 따라서 급락할 수도 있지만 되돌림과 리바운딩이 빠르거나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될 때 신뢰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패턴을 보기 전에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전체적으로 N차 패턴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이전 저점보다 높였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저점보다 최근 저점이 높게 만들어지면서 신뢰도가 나왔죠. 신뢰도가 높은 패턴을 만들었죠. 여기 보시면 또 조정받을 때 몸통이 작은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세가 경합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시면 그렇죠. 윗꼬리 달리는 십자형 캔들 또는 몸통이 작은 캔들들이 많이 연출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크게 분출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리고 나서 시세가 분출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긴 호흡으로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고 했을 때는 실적 보고, 그렇죠? 실적 봐야겠죠.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더 큰 폭의 실적 성장할 수 있다는 어떤 이 회사의 아이템과 기대감들을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이런 자리들 한번 손절선 잡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놓쳤다. 세 번째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런 패턴 3번 이상 보이는 기업은 접근을 우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그 전에 있었던 기회를 놓쳤다고 했을 때는 그 뒤로는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강할 때 이 회사의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N자 패턴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이제 N자 패턴 다음 좀 보도록 할게요. 피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N자 패턴의 이제 반대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도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N자 패턴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시면 이것도 이제 N자 패턴입니다. 이렇게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2,050원이었는데요. 이 회사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다가 장기 이평선 위에서 오늘 10% 가까이 올랐는데요. 결국엔 제가 이건 자료도 설명했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밑에서 나오고요. 그렇죠? 십자형 캔들 나왔습니다. 여기도 또 횡보하면 십자형 캔들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시세, 또 횡보하다가 또 시세. N자 패턴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뭐 이중바닥 패턴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실적 한번 보면요. 이 회사 작년 영업이익이 78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3개년 동안 없었던 실적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매출액은 2,40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2년에는
1372억 원이었는데 수익성은 더 좋아졌다.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온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높은 또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파동 놓쳤고 기간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여기 파라볼릭이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횡보하면서 오늘 시세가 나왔다는 거 같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물론 제가 강의 자료로 가져오는 기업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사례 기업을 가져올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무수적으로 좀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채널 추가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 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겠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신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휴대폰 번호로 문자 회신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의 한해서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되는 패턴, N자 패턴의 반대 모양이어야 된다. 고점은 낮아지고 저점은 낮아질 때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가장 흔하고 가장 확실한 패턴일 수 있습니다. 이중바닥 패턴, 쌍바닥, W 패턴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신뢰도 높은 패턴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 두 번째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N자 패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두 번째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N자 패턴에 이 선을 하나 더 그은 게 그냥 이중바닥 패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바닥을 첫 번째 외바닥을 놓쳤다고 했을 때는 사실 신뢰도가 높지 않아요. 바닥은 또 여러 번 만들어질 때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겁니다. 뭐 가장 좋은 건 이 정도가 되겠죠. 첫 번째 이제 역배열을 만들면서 하락을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점을 높은 데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올려주면서 바닥을 또 높였습니다. 삼중 바닥이죠. 그렇죠? 이런 건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신뢰도 측면은 최근의 바닥이 이전 바닥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외바닥보다는 두 번째 바닥이 신뢰도가 높고요. 두 번째 바닥보다는 세 번째 바닥이 신뢰도가 높다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자 패턴, W 패턴, 이중바닥 패턴, 다중바닥 패턴 결국에는 바닥을 어디서 만드느냐.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야지 신뢰가 높고 바닥을 여러 번 테스팅하면 그것도 신뢰도가 높다. 같이 연속 정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LS라는 지주 회사예요. 그렇죠? 보시면 바닥 한 번 있었고요. 바닥 한 번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닥이 또 있어요. 그럼 바닥을 한 3번 완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회사는 여기 고점을 강하게 돌파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강했던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시세가 났어요. 여기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주가는 82,80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의 주가는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인 거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은 끝내고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이 이끌어 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만들었는데 그 전에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삼중바닥을 만들면서 첫 번째 바닥,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두 번째 바닥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업사이드가 높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바닥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여기서도 거래량 되게 많이 실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볼릭이 강세로 전환될 때 여기 보시면 영망치형 캔들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을 접목시켜야만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것을 빨리 파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해 두셔야 된다는 부분들도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반대로 고점을 낮추는 다중 천장형. 아까 조금 전에 이건 다중 바닥형이었습니다. 이중 바닥,
삼중바닥. 그렇죠? 근데 반대의 개념. N자 패턴 여기였죠. 역 N자 패턴 조심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봉우리,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탈출을 못했다고 했을 때는 두 번째 반등 나올 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 고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자리들은 그렇죠? 이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곳에서 고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들인 거죠. 이 부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다중천장형으로 하락 패턴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렸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좀 연출했습니다. 작년 좀 2, 4분기, 3, 4분기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절반 놓고 보면 이렇게는 이중 천장형으로 하락 패턴이었고요. 그 뒤로는 이중 바닥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22년 연간 실적은 21년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보여줄 실적에 대한 개념들이 이 주가를 더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밀리지 않고 나와줘야만이 동사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세 번째 상승형 패턴이죠. 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마찬가지로 신뢰도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여기 보면 이렇게만 그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어보면 N자 패턴입니다. 근데 처음에 나왔던 이 패턴은 뭔가요? 역 N자형 패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반 나눠보면 역 N자형 패턴이고요. 이건 상승을 의미하는 N자형 패턴입니다. 또 한 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중바닥 패턴이죠. 그렇죠? 그럼 이것도 이중바닥 패턴인데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낮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솔직히 예측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질 때, 그렇죠? 이 머리가 만들어지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 머리보다 높게 만들어진 이 자리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가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챙겨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된 숄더 패턴 한번 나왔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이중바닥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저점이 사실 이전 저점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던 부분도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15,700원까지 단기간에 좀 올라갔었죠. 거래량도 좀 많이 실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역배열이었던 종목이 이격을 좁히면서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22년, 21년 이 영업이익이 20억이 채 안 된 기업들입니다. 지금 작년 영업이익이 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해줘야만이 주가도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 헤드 앤 숄더 반대인 헤드 앤 숄더는 피해야 되는 패턴입니다. 다시 한번 패턴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승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는 N자 패턴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이중바닥 패턴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지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있고요. 이거에 반대되는 패턴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역 N자형 패턴.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이중 천장형, 그렇죠? M자 패턴 조심하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는 하락 패턴이 또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걸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캔들까지 또 설명드리면 십자형 캔들은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영망치형 캔들은 매집봉이 됐을 땐 신뢰도가 높다. 시가를 안 깨면 공략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내려갔다 올라왔을 때 종가가 이 종가 자리가 단기평선 지지받을 때는 꼭 챙겨 보셔야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적산병이니 뭐 흑산병이니 색별형인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적용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오늘 이 5가지 유형의 캔들과 패턴에 대해서만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도 들어보면 이 분도 자신의 어떤 책임 회피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언제 금리 동결하나요? 경제 지표 확인하고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종목에 집중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실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채널 추가하셔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요. 채널 추가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신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3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 알림 드리니까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거래일은 3거래일이는데 마치 한 주 내내 했었던 거래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힘드셨을 텐데요. 연휴 푹 쉬시고요. 리프레시 하셔서 다음 주에도 힘차게 좋은 투자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